네, 안녕하세요. 엑식사이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킹 오브 파이터스 아레나가 이번에 시즌 1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새 시즌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프리 시즌 상태인데, 지금 일단 화면에 뜨는 걸로는 5일 남았다고 뜨는데 5일 뒤에 시즌 2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공지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즌 준비하는 동안 킹 오브 파이터스 아레나의 수익 구조를 좀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지금 현 시즌에서 좀 강했던 캐릭터들, 프로 시즌에서 계속 쓸만한 애들이 어떤 게 있나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요. 네, 우선 킹 오브 파이터스 아레나의 모든 수익 구조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선 영상이랑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들어보고 넘길 거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된 수익 요소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다른 사람과 경기를 해서 이기면은, 지면은 조금 코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수익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토큰을 받으시려면 컨트롤러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겼을 때 코인을 받고 졌을 때 코인을 받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메인 수익원인데, 코인을 그러면은 몇 개를 받고 한 판당 얼마가 벌리냐, 이거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왜냐면은 컨트롤러라는 게 스태플이나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시스템일 텐데,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러가 그런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스탯의 차이가 나요. 이 효율성이라는 게 스탯이 대전 보상의 FM 이라는 획득량을 결정한 스탯이라 되어 있는데, 이 FM이라는 거는 이 게임의 파이트 머니, 그러니까 승리했을 때 얻는 토큰이에요. 이 토큰을 얻게 되고, 이거를 FCT라는 환전용 코인, 그러니까 판매용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바꿀 때는 FM 400개를 FCT 한 개로 바꾸게 되는데, 지금 FCT가 가격이 좀 떨어져서 0.72달러,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약 한 650 정도의 FM을 받아요. FM을 FCT로 환전을 할 때 수수료로 20% 정도의 블랙 다이아몬드가 소모가 돼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인게임 안에서 이 블랙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 무료로도 교환 가능하고, 아니면 상점에서 이렇게 달러로, 그러니까 카드 결제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 구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는 이 토큰 획득량이 전부 다르다고 하는 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트롤러의 등급에 따라서 스탯이 들리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얻게 되고, 이 효율성은 보통 한 100 정도를 목표로 찍으신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획득량의 가장 큰 차이는 티어예요, 티어. 그러니까 본인이 브론즈냐, 실버냐, 골드냐, 플래티넘이냐, 다이아냐, 이 자기 본인 등급에 따라서 코인을 얻는 획득량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골드 상위권인 제 기준으로는 한 판당 650 정도를 얻고, 그리고 플래티넘으로 가면은 한 900 정도 느낌으로 한 1.5배 정도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캐릭터를 강화하고 본인이 잘 맞는 캐릭터를 찾아서 높은 티어에 가서 승리를 하시는 게 가장 코인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수익 구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컨트롤러에 보시면은 잼이라는 보석이 있어요. 보석. 이 보석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데요. 게임 끝나고 나서 보상을 받는데, 우측으로 화면을 넘겨보면 이렇게 박스를 가끔씩 얻을 때가 있어요. 이 확률은 거의 한 1%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률이 엄청 낮은 거고, 그리고 이 박스도 등급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최초로 먹은 게 레어 박스였는데, 레어 박스는 까니까 언커먼 등급 잼을 2개가 나오더라고요. 미스터리 박스 제가 얻었던 거 영상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얻은 거를 언락하기를 눌러서 언락을 하면은 9시간, 이게 지금 레어 박스라서 좀 오래 걸려요. 9시간 지나서 이제 열기 누르면 열 수가 있거든요. 이 잼을 얻게 되는데, 이 잼이 가격이 싸다면 싸고 또 비싸다면 또 비싼 것 같아요. 마켓에서 보시면요, 제일 이제 저렴한 1등급 보석들은 뭐 한 5에서 6, 7, 8 요정도 느낌으로 거래되고, 빨간 보석은 좀 유독 비싸요. 빨간 보석은 뭐 20대 정도? 20 MBX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MBX가 약 1.1달러인데 두 개씩 나오거든요. 똑같은 게 약 한 50달러 정도인데, 50달러면 1300원만 잡아도 64,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잼은 플레이하다가 이제 얻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 필요 없는 거는 파셔도 되고요. 팔면은 부수입이겠죠. 부수입이고, 1등급 보석이 이 정도고, 똑같은 등급의 잼을 3개를 모아서 업그레이드 누르고 똑같은 걸 선택을 하면은 50% 확률로 성공하면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는데, 문제는 6000 FM이 들어가요. 6000 FM.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을 주고 강화를 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터졌어요. 터지면 다 사라집니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성공을 한다면은 이제 한 등급 높은 보석이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보석을 모아서 합성하셔도 되고 판매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잼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컨트롤러 자체를 민팅을 할 수 있어요. 민팅. 이 컨트롤러 민팅이 뭐냐면은 2+1
하나의 컨트롤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민트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5레벨 이상 컨트롤러를 2개 선택을 해주면은 37200 FM과 880 블랙 다이를 이용해서 민트를 할 수 있어요. 민트 하면은 새로운 하나의 컨트롤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제작 비용인데 각 컨트롤러당 총 7번까지 할 수 있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로 한번 해봤는데 네, 이렇게 새로운 게 태어납니다. 새로운 게 태어나고 이거를 오픈하면은 이제 컨트롤러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엄마 아빠가 되는 이 컨트롤러의 등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컨트롤러가 어떤 등급으로 태어날지 확률이 다르긴 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백사에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커먼과 커먼을 민팅을 커먼 엄마 커먼 아빠 커먼을 민팅을 하면은 커먼 박스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언커먼 등급 이상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엄마나 아빠 중 하나가 언커먼 있으면은 한 49% 정도 확률로 언커먼이 나와요. 50% 확률로 커먼이 나오고 1%로 레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등급의 컨트롤러를 만들고 싶으신다면은 컨트롤러 언커먼을 구매하셔서 그걸 해서 민팅을 하시면은 높은 등급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좀 애매하긴 한 부분은요, 약 6.8달러치 정도의 재료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방금 그 민팅할 때 보셨던 37,200개 FM은 환산을 하면 약 67달러, 그리고 블랙 다이아 880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60.5달러. 그래서 총 준비해야 되는 재료비, 소모 들어가는 돈은 약 135달러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컨트롤러에 지금 새로 커먼을 만들어냈을 때 판매를 하면은 약 142달러 정도가 수익이 생기는데, 결국은 그러면 지금 차액이 이걸로 보면은 한 7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FM을 만약에 민팅하는데 안 쓰고 출금했을 때 수수료를 20%를 내니까, 그래서 그런 수수료를 감안해서 출금했을 때 본인이 얻게 되는 돈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번 민팅했을 때 기대 수익이 22달러 정도인 거죠. 컨트롤러를 민팅할 때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있거든. 쌍둥이가 태어날 확률이 2% 정도 있어. 2% 하면 이제 브리딩 하면 할수록 0.25%가 늘어난다는데, 뭐 어차피 그래봤자 얼마 안 되는 확률이라 쌍둥이가 태어나면은 한 번에 2+1이 아니고 2+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또 수익이 커지는 건데, 이거는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이 쌍둥이 태어날 거를 기대하면서 살포시 눌러보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어쨌거나 지금 민팅하면 손해는 안 보긴 하는데 요런 요소가 있다. 세 가지의 수익 구조로 게임이 돌아갑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각되는 구조기도 하거든요. 레벨업 할 때 FM을 소모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을 무한정 이제 판매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게임에 재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레벨업 하면서 FM을 쓰게 되고, 방금 또 민팅하면서 3만 몇천 개 쓰고, 보석도 강화하면서 재료비로 코인에 날아가게 하고, 그리고 가장 또 큰 소각 구조 중 하나가 이 마스터리예요. 캐릭터 마스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카트리지를 얻으면은 마스터리를 찍을 수 있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게임에서 이기면은 받는 그거를 그대로 마스터리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한 9만 개 정도 느낌이면은 200레벨을 찍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델은 좀 저렴하게 일부러 브론즈를 많이 찍어서 200레벨 찍어놨는데, 200레벨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200레벨 찍으면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마스터리 패시브라는 게 열려요. 이게 200레벨 열리는 것이 이 3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파이터의 콤보 피해량 50% 증가를 적용시켜놨는데, 그러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터리를 오픈하고 안하고의 차이도 엄청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파이터의 치명타 피해량 70% 증가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캐릭터의 어떤 특성과 능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마스터리 패시브를 사용할 수 있는 게 200레벨 찍는 이유고, 그리고 200레벨 찍으면서 막 마스터리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보시면 전 골드 등급에서 싸울 때는 기본 공격력이 3.2%, 그리고 액티브 스킬은 12%씩 보너스를 받아요. 강화 안 된 분이랑 저랑 붙으면은 제가 몇 대만 톡톡 쳐도 상대방 피는 쭉쭉 달 거예요. 이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겠죠. FM을 계속 쓰게 만들고 FM의 가치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컨텐츠인데, 이제 저는 조금씩 해서 앞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것 중 일부는 재투자를 해서 플래티넘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볼 생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 전체적인 킹 오브 파이터스 아레나의 생성과 소각 구조였고, NFT에 가는 부분을 설명을 다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즌이 이제 바뀌면서 밸런스 패치까지 진행됐어요. 처음에 벨페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한 FM 9만 개 정도를 들여야지 200렙을 찍을 수 있는데, 푸시노트를 보고 좀 안심을 했던 게, 안 좋았던 캐릭터들은 개선을 해서 버프를 시키고, 너무 사기적으로 강했던 캐릭터들은 조금 미묘하게 약한 너프만 했어요. 그래서 급으로 놀다가
영웅급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도 느낌으로 너프를 했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밸런스 방식이나 방향은 저는 좀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솔직히 많이 쓰는 캐릭터가 있고 안 쓰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신고, 픽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이거 선멸전 할 때 6명 모여 있는데 나 신고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진짜 신고 먹을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1시즌을 이끌었던 캐릭터는 요 약간 뒤쪽에 많은데, 가장 큰 천상계 캐릭터가 이 게니치예요. 게니치를 보여드리면은 QW 스킬이 연계가 너무 부드러워요. 캐릭터 이동 속도도 뭔가 좀 재빠르고, 특히나 이 평타 속도, 평타가 엄청 빠르고 재빨라요. 모션 자체도 순간이동이라서 당황스러운 무빙도 보이고, Q 스킬은 원거리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에어본 시키고 넉백 시키는 Q 스킬, 그리고 W 스킬은 상대방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길게 데미지 주는 스킬, 그리고 이 스킬은 돌진 스킬. 그래서 멀리 있다가 견제하면서 적이 맞으면 달려들고 잡아버리고, 이런 연계 플레이가 스킬들 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QW만 그냥 순서대로 눌러도 뭔가 쑥쑥 나가고, 평타도 잽싸고, 그리고 이 초필살기 궁 데미지도 준수해요. 약간 그래서 강화만 좀 해놓은 상태면은 거의 뭐 적이 없는 최고 티어의 등급의 캐릭터였죠. 트리플 S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강한 친구였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티어 등급의 오로치 야시로랑 오로치 WS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S급 이상 가는. 이번에 너프를 받아서 조금 약해졌긴 한데 어쨌거나 준수해요. 스킬 3개 자체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Q 원거리, W도 순간이동하면서 원거리, E 스킬도 멀리서 번개를 떨어뜨리는 이런 원거리 스킬이고, 상대방이랑 거리를 벌리던가 아니면 오히려 붙으면서 견제를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가고 방어로 막으면서 뻑에다가 쿨타임 차면 또 견제 넣고, 좀 묘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캐릭터, 아주 좋은 캐릭터였고요. 그러니까 메마른 돼지 야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잡기 캐릭터인데 QW 3개 전부 스킬이 잡기예요. 궁극기도 잡기예요. 어느 걸 먼저 써도 3개를 순서대로만 누르면은 다 연계가 들어가요. 캐릭터의 모든 스킬셋이 연계가 자연스럽거든요. 네, 어떤 걸 먼저 써도 잡기만 들어가면은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스킬 3개를 꽂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타이밍 봐서 뭐 긴급 회피 같은 거 빼고 나서 또 잡아버리고 무한으로 잡아버리고, 이 3개 정도가 최고 티어 정도 등급이었고, 그 밑에 등급으로 이제 보면은 뭐 오로치 세미, 이 캐릭터는 약간 원거리 견제를 넣고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건 약간 특수 캐릭터 같은 느낌이라 잘 다루는 분은 잘 쓰고 못 쓰는 분은 또 못 쓰고요. 그리고 루갈 이 캐릭터도 일단 이 스킬이 이렇게 돌진하는 건데, 이 사거리가 엄청 길고, 그리고 이 초필살기의 데미지 정말 강하거든요. 루갈도 상위 티어에 있었고, 그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기적으로 강한 캐릭터들은 쿄, 이오리, 테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타쿠마도 괜찮고, 쿄랑 이오리는 이제 조작법이 스킬셋이 비슷하거든요. 단지 쿄는 항방이 묵직한 타입이고, 이오리는 좀 공격 속도가 빠른 스타일인데, 본인이 이제 원하는 스타일 따라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육성하실 거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테리가 생각보다 정말 좋고 강한 캐릭터인데, 원래 테리 자체가 이 킹 오브 파이터스 세계관에서 약간 힘 캐릭터를 약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 여기서 정말 무식하게 강하거든요. Q 스킬은 일단 견제 스킬인데, 이 게이지를 다 모아서 쓰면은 무조건 유도탄으로 맞아. 유도탄 반전을 많이 이끌어내거든요. 그리고 W 스킬, E 스킬 자체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몰아치고, 평타도 계속 몰아치고, 스킬 3개를 계속 Q, W, E만 눌러줘도 막 상대방이 회피를 안 쓰거나 대처를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쳐맞아요. 테리 자체가 기본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궁극기 데미지도 엄청나게 셉니다. 피 조금 남았을 때 써도 즉사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테리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아테나도 상위 캐릭터 중 하나죠. 무한 콤보가 가능한 그런 캐릭터. 이렇게 캐릭터가 좀 특색이 많고 상위 티어, 하이 티어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캐릭터를 약간 등급표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추천드린 캐릭터만 하셔도 이미 캐릭터가 엄청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찾아가지고 쭉 육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